1402년 조선 출신 강리도. 17년간 강리도를 연구한 1402 강리도의 작가가 함께한다. 첫 나들이를 계속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1910년 교토 대학에서 그 강리도를 새로 재현한 거, 모사한 거. 네,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빡빡하게 지금 많이 예. 들어가 있네요. 예,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시죠? 네. 둘러봅시다. 일단 여기는 이제 지명이 더 잘 보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 한반도. 여태까지 봤던 건데 눈이 시원하죠? 네. 눈이 보이니까 지나갑니다. 이제는 조선으로 보이네요. 지나갑니다. 북부, 한반도 북방. 이거 무슨 숲까지도 이렇게 그려놓고 그랬어요. 시원하죠, 눈이? 네. 지나갈까요? 여기 한번. 남해안인 것 같은데. 예, 네. 남부죠. 그 당시에 이렇게 그랬다는 것도 놀랍고. 여기 지금 광주인데 광주 찾아볼 수 있습니까? 광주. 여기 잠깐. 여기 광주 아닌가요? 광주라고 광주 옆에 무슨 써졌죠. 산도 하나 보이는데요. 네. 그 산이 하나 보이는데. 네. 그 여기는 지리산 같은데 지리산? 네. 지리산이라고 적혀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지리산은 산 이름만 적혀 있죠. 그러네요. 그 뒤에는 이제 산맥 그 표시했고, 또 밑에 제주도 보면은 제주도에 한라산이라고 써져 있죠. 네네. 근데 한라산 그려져 있나요? 안 그려져 있죠? 산이 안 그려져 있는데 안 그려져 지금 있죠? 여기는 산이 예. 그려져 있네요. 예. 이 한반도 전체에 네. 여실히 산이 그려져 있는 것은 그 광주 옆에 산 저거 하나예요. 저 위에 쪽에도 묘양산인가 뭔가 보이는 조그만 산이 하나 좀 엉성하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여실하게 그려져 있는 것은 이거 거의 유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네요. 예. 그래서 특히 광주 분들은 여기 이 산에 대해서 의문을 짐작은 갑니다. 지금. 품어 보시죠. 네. 요 오른쪽 우리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번 낙동강 가운데에 있고 서남 해안이 참 아름답잖아요. 네. 서남 해안을 한번 본 거고, 먹을 것도 많고 물고기들도 여기서 나오는 게 맛있고. 제주도 최초의 제주도 지도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 이거 다 최초로 자기 마을이 그려진 지도가 이거예요. 사실. 선명하게 또 보이니까. 네. 그렇죠. 바다 물결 하나하나 전부 그렸어요. 그때는 고흥 저쪽 반도가 흥양이라고 돼 있네요. 네, 그렇군요. 이것도 보시면 영암 밑에 월출산이라고는 써졌잖아요. 근데 네. 광주 옆에는 무등산이라고 써지지 않았는데 저기 산을 무슨 그려놨어. 산인 거죠? 네.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은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돼. 이게 도대체 뭐냐, 지리산을 잘못 그린 거냐. 수지를 보듯이 그림으로 나타내. 하여튼 그 무등산 이름까지 쓰고 그려놓기가 좀 미안해서 한쪽은 좀 생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일 수도 있어요. 왜 이 산만 그렸을까? 엄청난 정보가 지도에 들어가 있네요. 예. 이게 좀 깨알 같지만 조금 더 선명해 보이죠. 네, 가독성이 아주 좋게 지금 이미지가 잘 전달이 돼요. 이걸 그린 선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붓으로 비단 바탕에. 이렇게 안 그린다고 태종 임금이 뭐라 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 고생을 했을까? 사명감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예요. 저는 죽으면 제일 먼저 이 지도를 그린 선조단한테 쫓아가가지고 그것부터 물어보려고 그래요. 프로식. 네. 도대체 혹하고 누가 안 그린다고 태종 임금이 뭐라 하지도 않을 텐데 왜 거기까지 그리셨으며 이렇게 치밀하게 정말 치밀하네요. 정말로 하늘의 별자리보다 더 많은 이런 것들을 왜 그리셨습니까? 조선이 주인공이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일단 드는데. 17년, 18년 이거 붙들고 봐서도 그 의문은 안 풀려요. 가장 기초적인 의문인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렸을까? 이런 지도를. 너무나 기초적인 사항인데 그걸 못 풀겠어요.
그러니까 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생 조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네. 그랬겠죠. 왜냐하면 국책 사업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거 그린다고. 그러니까 뭔가 거기 플러스 뭔가 있지 않았을까. 그 왕조의 권위 그리고 태종의 정통성 권위 그런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딘가 해석이 되지 않는 그 의문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니까 진짜 예.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렸을까 그런 그 의문을 또 숙제로 우리가 다 같이 갖게 그렇죠,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같이 고민을 해보시게요. 예. 좋은 선생은 네. 의문을 갖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을 주입시킬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도 좋은 선생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아, 산동 반도인데요. 네. 아까 진시황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네.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산 막 나오죠. 실제 있는 산 이름들이에요. 네. 여기에. 그런데 장노산은 좀 크게 써졌죠. 이게 장노산이라고 지금 네. 쓰여 있는데 이런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글자의 왜 크게 그려졌을까? 크게 썼을까? 이런 거 의문 가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글자의 크기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 왜 크게 써졌을까? 왜 크게 써졌을까요?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산이 크거나 중요하기 때문에 네. 크게 썼겠죠.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봐야죠. 그러면 장노산이 얼마나 큰 산이었을까? 조사를 해봤죠. 네. 몇 개월 걸리기도 하고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모든 문헌을 뒤져봐. 중국의 문헌. 산 이름이 나오는. 없어. 장노산에는 산이 존재하지 않아.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산이 없어지지 바뀌었더라도 않았어요. 그 전에 기록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 바뀌었더라도 바뀌기 전에 문헌에는 또는 지도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장노산이라는 산이 존재하지 않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의 지도에도 저 산은 없다, 저 없고. 명칭은 없다. 중국의 기록 문헌에도 없고 제가 조사한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크게 써놓은 산이라면 엄청 컸을 텐데 중요했을 텐데 왜 없는가? 실제하지 않은가? 실제하지 않은 산을 뭐 이렇게 크게 써놨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뭐겠어요? 상상 속의 산?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저 혼자 믿으니까 그게 답인데 네. 장보고 산이에요. 장보고가 활동했던 산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것은 산 이름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 이름은 노자를 써서 친숙함, 존경 이런 걸 표시한단 말이에요. 장노산 이것은 장보고 대사가 활약했던 산입니다 라는 표시를 한 거예요. 장보고 대사가 실제로 여기 산 속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 산 이름은 실제로 존재한 산 이름은 뭔지 아세요? 적산이에요. 붉을 적자 적산. 장노산 바로 옆에 왼쪽을 보십시오. 적산. 적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적산이 장보고가 활동했던 산입니다 라고 크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작가님 야.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실제로 적산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 장보고 기념관이 적산에 있어요. 아,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거는 장보고를 표시하려고 그렇죠. 산처럼 큰 존재였다는 걸 표시하려고 지금 우리 제작자가 장보고가 이렇게 실제로 썼다? 산속에서 활동을 했는데 네. 그 적산을 보조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가 장보고가 활동했던 산입니다. 크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중국 자료에는 이렇게 써졌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중국에는 실제는 산도 아니고 중국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한테도 사람이니까. 장보고 대사는 역사적으로 족적을 남긴 기념비적인 인물인 것은 사실인데 아, 네. 중국 사람들 문에도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산에다가 이렇게 써놨을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선에서 그린 지도기 때문에 저는 이게 들어갔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믿어진다고 하셔야죠. 아니에요. 제가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 전 지도에서 그 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의견 같습니다. 약간 국수주의적인
해석일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딱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 참 많이 가봤거든요. 장보고 대사 활동했던 여기를. 이게 그런데 제가 아니까 가봤으니까 알죠. 무슨 산 무슨 산 있는지 네. 알죠. 근데 장로산이 없었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 산 이름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 문헌들을 조사해봤죠. 지도하고. 뭐 나온 게 없어요. 그렇게 일일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시니까 17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아, 이거 조사하려고 다닌 건 아니고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아, 거기 유적지니까 우리 장보고 대사 그거니까 자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산도 알게 되고 익숙하게 되고 제가 지도 연구하려고 간 건 아니고 네. 연도 저쪽 북경을 뜻하는 건데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유명한 그런 게 다 있어요. 여기에 낙양이고 여기가 요나라, 요도 좀 더 분명히 보이죠. 요도, 우도, 우나라, 순도, 여순 뭐 그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거 여기에 이제 여신에 표시돼 있고 여기 한도, 한나라, 한나라 기원전 뭐 1, 2세기인가요? 여기 진나라, 진시황 진나라. 중국 역사 책이네요, 정말. 예. 지도가. 예. 그거 너무 아름답게. 정보들이 들어가 있네요.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대명원일도라고 여기 비슷한 지도가 있거든요. 그거 별로 제시 안 해요. 강리도를 제시하면서 그 역사 지도 이야기해요. 이게 여실하고 아름답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명원일도는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그거야말로 초대형 지도인데 일반인에게 잘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료도 좀. 그러니까 대명혼일도는 정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아니, 알 수 없어요. 아,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지도예요. 그래서 네. 어마어마하게 큰 지도인데 잘 보이잖아요. 아까 황하강 수원 있잖아요. 네. 그것은 제가 중국에서 나온 지도책 가지고 있는데 그건 여실하니 확대된 걸 그거 해놨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대명혼일도는 중국 지도잖아요. 예, 중국에서 그런데 만든 지도. 그러면 중국이 또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이 더 크고 자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 더 그렇죠. 그런 그렇겠죠. 부분이 있는데 강리도는 어쨌든 한국이 네, 전 큰 세계가 거예요. 다 그려져 있으니까 저는 그렇죠?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강리도의 어떤 역사적인 가치 그것들을 훨씬 더 높게 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네요. 맞아요. 그것뿐이 아니고 강리도가 면적은 작지만 담고 있는 세계 영역은 대명혈보다 더 커요. 네, 네. 대명혈도 뭐 면적, 지도 자체 면적은 엄청 크지만 그 세계 지리 영역은 강리도가 더 넓고 더 정확하고. 네. 이건 남경, 황도가 남경입니다. 여기 황도. 지나가죠. 네. 이건 뭘까요? 만리장성 끄트머리지 않습니까? 네, 저기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리장성이 끝나는 곳은 국방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대목이죠. 국방. 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민감한, 군사적으로도 민감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원에서 여기다가 수비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쪽에 군사 정보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빼꼼한 있는 게 거의 전부 군사 정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군부대네, 군부대. 군부대뿐이 아니고 군사 정보는 어디 가면은 구릉이 있고 어디 가면은 뭐 골짜기가 있고 어디 가면은 뭐 고갯길이 있고 그리고 어디 가면 수비대가 있고 어디 가면 성이 있고 지금 여기 어디 안에 가면 그 산이 정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디 가면 강이 있고 네. 군사 작전 할 때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사 비밀 지도예요. 비밀 정보가 네.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무슨 영, 곡, 수, 성, 협, 뭐 산, 관은 제가 보기에는 수비대 같은 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관이 수없이 있어 여기. 그러니까 강리도 허투루 볼 것이 아니죠. 그렇네요. 중원을 점령을 할 야망가한테 가장 필요했던 특급 군사 기밀 지도가 있다면 이 지도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지도를 알았다면은 제일 갖고 싶은 게 이 지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가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지도를 알고 임진왜란 전에 입수했다고 소설을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전후에서 이 지도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조선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수 없어요. 일본으로 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태까지는 임진왜란 중에 그 탈취해 갔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임진왜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서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명나라까지 지금까지 그렇죠. 있으니까. 예. 중국의 지리 형세, 동해안, 한반도의 지리 형세가 지금 구구라고 비슷하니까 얼마나 특출난 군사 정보, 군사 지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강리도 그 조그만 이미지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지금 말지점선 끝나는 이거 지점에 볼 기회도 없죠. 뭐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이렇게 볼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다 인터넷에 조그만 그것만 보고 지나가고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는 개요. 두세 줄로 있는 거. 이것은 포이차로 유명한 운남 지역. 요건 그 명나라 초기 정어라는 항해가가 헤엄치며 놀았던 거기고 장안에서부터 저 로마까지가 전통적인 실크로드 영역이거든요. 실크로드가 요즘엔 확장됐어요. 네. 우리 경주 까지 이어진 거예요. 실제로 경주에서 네. 실크로드 상에 그 전달됐던 문물들이 서방 문물들이 출토가 되니까 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거든요. 일본까지 사실 이어져요. 일본에도 출처도 돼요. 그 영역을 확장된 영역을 이렇게 한번 우리 강유도에서 본 거예요. 강유도에서. 이건 그 실크로드 중심부. 아까 보셨죠? 원더링 레이크, 방황하는 네, 호수, 호수. 로프노르, 네. 그리고 황하, 술잔, 샴페인잔 보이시죠? 네, 여기. 어떤 아프리카. 그 서방 지역, 네. 서방 지역. 아까 보셨던 그대로. 이거 이제 그 파라스 등대 네. 여실히 보이죠? 요 성곽 도시. 위치는 좀 달라요. 크로아티아는 실제로는 뭐 이쪽 어디 있겠죠. 근데 위치는 다르지만 그렇게 가정했고 여기 이제 뭐 성곽인지 달인지 이런 게 있죠. 네. 이걸 그냥 궁금증을 안 가지면 뭐 하나 이렇게 그려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강리도에 그려진 것은 뭔가 의미가 있어.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의문을 가져야 돼. 이건 그렇죠. 뭘까? 달인가? 성인가? 의문을 몇 년 가졌어 저는.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 어느 날 풀렸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제 책 속에 담겨 있는데 네, 네. 빨리 그 러시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러시아의 오래된 성곽이에요. 아, 러시아. 제일 오래된 성곽. 러시아. 나린 칼라라는 N-A-R-Y-N K-A-L-A 칼라는 성이라는 뜻이고 나린성. 지금도 나린 칼라를 치면 굉장한 성곽, 아주 오래된 제일 오래된 성곽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관광지예요. 그게 여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것이 나린 칼라 성곽이냐 하는 것은 책 속에 있죠. 설명해놨죠. 이런 걸 발견했을 때 뛰쳐나가서 외치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 뭐 유레카하는 심정으로 네, 유레카. 그러셨을 것 그런데 같아요. 3시간을 참아야 돼. 누구한테 전화도 못 해. 새벽잠을 깰까 봐서. 미국에 대전 김순웅 교수를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나는 새벽 4시에 전화해버렸을 거예요. 아니 나는 그때 놀아요. 어쩔 때는 정말 못 참아갖고 5시 반에 한 경우가 있었어요. 5시 반에. 7시까지 참을 수가 없어서. 저한테 전화 받았던 사람들 지금 강유도에 빠져가지고 지도날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봤던 다누브강, 푸른 다누브강 네.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지명이 2개가 나오죠. 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독일이라는 국명을 써놓은 거고 이건 파리라는 지명을 써놓은 겁니다. 아, 네. 이거 중국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파리시예요. 그 로마 시대 때 유일하게 지도 하나가 전해오는데 거기에 P-A-R-I-S-I 파리시라고 적혀 있어요. 그 발음하고 100% 정확해요. 이게 한자를 저렇게. 한자 바로 하면 일부 학자는 아랍 사람들은 파리시라고 불렀답니다. 그 파리시를 옮겨놓은 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 시대 때부터 이거는 지명을 옮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거 파리시 그런 거고 또 이거
괴롭게도 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 그냥 그려놓은 것일까요? 아니죠. 중요한 상징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베네치아 가보셨어요? 네. 베네치아에 가시면은 성당. 무조건 가서 무슨 성당 앞에 사진 찍죠. 두모 성당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산마르코. 산마르코 성당. 샌메르코인가? 산마르코 대성당. 아, 그 역사적으로도 유명하거든요. 성당을 표시한 걸까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 네. 차라리 제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쓰겠어요. 위치가 정확하게 그 포인트라는 말씀이시죠? 얼추. 저는 그렇게 논증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지금은 너무 길어지니까. 네. 그 지명은 뭔가요? 이게 베네치아입니다. 아, 베네. 아니요, 달라요, 발음이. 왜냐하면 우리가 베네치아라고 하는데 수많은 다른 지명으로 불렸어요. 옛날에는 아랍 사람 다르고 그러겠죠. 그 지역 사람 다르고 그 중에 하나하고 이게 비슷한 지명이겠죠. 그러나 베네치아예요. 아, 네. 베네치아 옆에 산마르코 성당을 그려놓은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게 왜 베네치아냐 하는 것은 논증할 수 있어요. 뭐 보는 지도로서 고정할 수 있어요. 네네. 제 설명을 듣고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앞으로의 이 강의가 더 기대가 됩니다. 이건 좀 이제 더 분명하게 보이죠. 네. 이 북부 아프리카, 모로코 이런 데 지명을 많이 적어놨죠. 하나만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카사블랑카라는 것은 어느 나라 지명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영화가 유명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네. 카사블랑카. 엄청 유명했던 영화 제목이잖아요. 네. 그게 모로코의 유명한 도시거든요. 네. 그 카사블랑카가 여기에 적혀 있어요. 여기 모로코인데 카사블랑카가 여기에 아니파. 근데 왜 이게 카사블랑카냐? 아니 뭐 전혀 다르잖아요.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 전혀 다른데 책에 본 것 있어요, 같아요. 있어요. 네. 놀랄 수가 없어요. 경악해야 돼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원래 이 지역은 아랍 사람들이 점령하기 전에 아랍 이슬람 문명권 이전에 베르베르족, 그 부분. 베르베르족의 고장이에요. 지금도 베르베르족이 많이 살아요. 카사블랑카 그 도시를 베르베르족은 아니파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니파. 베르베르족의 지명이 그 발음을 따서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카사블랑카에 가면 아니파, 여기 적혀 있는 아니파에 블루보드가 있어요. 그 실제로 베르베르족 살고 있고, 프랑스의 지네딘 지단 그 축구 지단. 선수 네. 베르베르족 출신. 베르베르족 출신의 역사적인 인물들, 세계사적인 인물들이 꽤 나왔어요. 제가 베르베르족까지도 조금 알게 된 게 이 강유도 때문이라니까요. 이 지명 연구하면서. 아니파 지명을 제가 발견한 건 아닙니다. 이건 다른 학자가 규명해 놓은 것을 제가 그건 소개하는 거고. 제가 독자적으로 발견한 것도 있어요. 아까 로카. 뭐 그런 것은 제가 독자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로카가. 카사블랑카 아니, 네. 아니하고 그게 유럽하고 보면은 그 바다가 있어야 되는 지. 그러니까 바다 색깔을 노랗게 했고, 네. 우리가 지브랄타 해협이라고 외우잖아요. 네. 그 지브랄타 해협이 이제 여기죠. 여기. 근데 바다 색깔이 누락돼 있어,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거 미스테리인데, 그걸 한번 이제 상상을 해봐요. 바다인지 담소인지 그 색깔을 달리 표시했거든요. 근데 이 제작자들이 좀 자신이 없었던가, 이게 바다인가, 담소인지. 그래서 그냥 공백으로 남겨놓은 그때 건가. 지브랄타 해협이 혹시 붙어 있었을까요? 아니, 붙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이거 지중해인 것은 분명한 게 이태리아 나오고, 알렉산드리아 뭐, 저기 나오고, 이베리아 반도니까 지중해인 건 분명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위쪽이고, 뭐,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네. 아프리카 남단에 망망대해가 그려져 있어요, 강리도에는. 근데 실제로 아프리카 남단 앞으로 남극까지 이르는 망망대해가 있죠. 그걸 그려놓은 지도는 없었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프리카 남단이 바다로 둘러싸인지조차도 몰랐는데, 유럽에서. 그리고 바다로 둘러싸인지를 알면서부터는 유럽 지도에 조금 바다가 나와요. 처음에 나오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제 넓은 여격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미 1402년에 여기가 꼭 나는 그 남극 대륙이 여기 꼭 보일 것만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요. 우리 선조분들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었다. 위에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도 입체를 표현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사실은 엄청난 그 대붕, 큰 붕세 같은 정신적인 네. 시야, 그 정신적인 우주지적인 정신적인 시야, 네. 그게 없이는 그러니까요. 그릴 수가 없고 그릴 엄두 자체를 못 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웅장한 울림이 있는 세계도죠. 네. 우주 공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도 이렇게 예. 크게 그렸다는 게 예. 그 뒤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웅원한 정신과 그 드넓은 시야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중국 밖의 세계를 알면서도 잘라내버렸죠. 볼 엄두가 안 났던가 봐요. 그 볼 수 있는 그런 시야와 웅원한 기상이 없어진 거예요. 지도는 꼭 아는 것을 다 그린 게 아니거든요. 관심이 있거나 자기 가슴 속에 품지 않으면 지도를 옛날엔 더구나 비단이나 종이에 그렸는데 그 뭐 때문에 그리겠어요? 천하를 놀고 싶고 다니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게 있어야지 그 천하를 그리는 거예요. 그 범위만큼. 왜 지도를 그렸던 분은 정말 대붕, 붕세 같은 붕. 한 번 나르면은 그만 구만리를 나른다는 거, 붕세.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일을 시켜가지고 국책 사업으로서 이 시작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제작자분들의 이 가슴 속에는 큰 철학을 가지고 지도 저는 제작을 했지 그것이 않을까. 작용하지 않았을까. 네. 왕이 이렇게 넓은 세계를 그리라고 지침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린 사람들은 이렇게 광활한 세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고생스럽게 그렸다면 참여한 사람들의 의지, 세계관이 뜻, 들어가 포부, 있다. 세계관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음 강리도 뭐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아주 그 빠져들어가고 있나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 많이 해주시네요. 넘어가 볼까요? 작가의 열정에 함께 푹 빠지는 강리도 탐험. 첫 나들이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